네, 그렇게 이제 각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활동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하고 평가자를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요청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 화면에는 평가 상태가 구분되어서 보여집니다. 각 활동에 대해서 평가자를 선택하고 그냥 저장만 한 경우, 즉 평가 요청을 하기 전에는 평가 요청 전이라고 뜨고 평가 요청을 한 이후에는 평가 진행 중, 그리고 그 해당 평가에 대해서 평가자가 평가를 완료한 이후에는 평가 완료라고 뜨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평가 완료된 이후의 단계인 최종 접수 및 보고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최종 접수 페이지입니다. 각 활동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평가 상태가 모두 평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완료된 이제 항목이 모두가 평가 완료된 이후에 최종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반드시 이 최종 접수 버튼을 눌러야 해당 내용이 저희 입학관리본부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꼭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접수한 이후에는 보고서 출력 메뉴에서 최종 접수용 보고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최종 접수용 보고서는 출력한 이후에 가장 앞면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본교 입학관리본부로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보고서 출력이라는 메뉴는 사실 그 최종 접수를 하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본인이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고 싶을 때 미리 보기용으로 보고서를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보고서 앞면에 미리 보기용 보고서라고 뜨게 되어 있고 이 미리 보기용 보고서는 이후 서류 제출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류를 저희 쪽에 보내주실 때에는 최종 접수를 한 다음에 출력한 최종 접수용 보고서를 보내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그 지원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평가자 부분입니다. 평가자 부분은 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지원자도 같이 그 흐름을 알고 계셔야 이 전체적으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갖다가 원활히 입력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평가자 역시 그 지원자에게 오프라인으로 향후 어떤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을 평가자로 선택을 하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받으시면 이제 바로 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이 평가자 선생님이 회원 가입을 안 하시면 지원자가 각 활동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평가자를 선택할 때 그 평가자가 검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자가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상태여야만 저희 DB에 평가자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각 활동을 입력을 할 때 평가자를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비롯해서 로그인 매 단계마다 공인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그 선생님들이 쓰시는 교육용 공인인증서인 EPKI입니다. 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매번 로그인 과정 때 저희가 확인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 평가를 해주시는 평가자 선생님의 본인 확인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평가자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바로 그 평가자에게 평가를 요청한 각 지원자에 대한 지원자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평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해당 지원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자를 선택을 하면 바로 평가자용, 평가자 유의사항이 뜨게 되고 평가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유의사항의 내용 역시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 세부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그 과정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자 유의사항까지 모두 확인을 한 다음에는 평가하고자 했던 해당 지원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우선 현재 이 지원자가 입력한 재학 또는 출신 학교와 평가자 선생님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이 같는지를 물어보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며 같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지원자와 어떤 관계인지 어떠한 교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평가자와 그 지원자의 관계를 저희가 평가 시에 고려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그 지원자의 관계 확인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 해당 지원자가 평가자 선생님께 요청한 평가 항목들이 뜨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 각각 10개, 총 20개, 그리고 미술활동 종합까지 21개의 항목을 모두 다 다른 평가자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원자가 본인에게 요청한 평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고자 하는 활동을 클릭을 하시면 그 평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창이 뜹니다. 저희가 이제 예시로 그 지금 해당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평가자 선생님은 그 지원자 학생이 입력해 놓은 그 내용을 우선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이 틀렸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 요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학생이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메뉴가 있습니다. 정정 요청을 하시고 너가 정정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그 내용이 지원자에게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 평가자 선생님이 입력하셔야 될 모든 서술형이든 이렇게 등급을 표시하는 평가 등급이든 모두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 선생님께서 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평가를 하실 수 없다거나 아니면 평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공란으로 그냥 놔두시고 평가 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지원자들한테는 그 평가 상태가 평가 완료인 것으로 뜹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는데 평가자 선생님이 평가 내용에 아무런 말씀을 적어주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평가자가 이 해당 활동에 대해서 평가 의견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종합해서 평가에 나중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릴 거는 평가자 선생님들께서 평가 내용을 작성을 해주실 때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원자 인적 정보가 들어가는 단어는 빼고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생들한테 친근하다 보니까 우리 누구누구는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그런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그냥 위 학생은, 위 지원자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하셔서 지원자의 이름이나 해당 학교를 나타내는 말은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